담당하시는 대통령 단식 때 네. 그때 제가 취재기자였거든요. 그동안 좀 먹었습니다. 정말로 잘 됐어요. 대통령이 잘 선택했어요. 정말 대통령께 감사해요. 좋은 분을 총리로 모시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기자 시절에 여기 와서 참 밥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매운탕을 좋아하셔가지고 잡수시다가 생선 한 토막을 떠가지고 당신 국에 있는 그걸 이렇게 떠서 주세요. 좀 잡수기 전해주시지. 예. 나는 정말 대통령 축하한다. 그 제 고향에 그 법성국 굴비가게 대통령 그렇지. 계셔가지고 내가 퇴임하고 예. 그 굴비집에서 매년 굴비를 보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가게 벽에 대통령 사진이 크게 붙어 있어요. 아, 그래? 자, 길재균 차장, 이 오늘 예방 행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원래는 포함이 됐었다가 빠졌다가 반복이 됐다면서요? 예, 어저께 사실 하루 전에 이미 내일 총리의 일정이 이렇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모든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문자가 와서 논의 과정 중에 예방이 취소됐다. 네.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혼선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았다, 다양하게 얘기가 좀 오고 갔다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알려진 이유가 없나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는? 추측만 할 뿐인데요. 사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나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일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미화했다 이런 기사가 난 건 아니냐, 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좀 네. 민감한 시기에 굳이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이런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 아마 마지막 순간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명확히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당시 청문회 상황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뭐 좀 부정적인 것과는 별개로 저런 식으로 뭐 예방하겠다, 알겠다, 또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네요. 저 길재균 차장,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 사실 요즘 어제 보호 6개 개방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농수 모자라다고 지금 난리인데 4대강 얘기는 혹시 안 했나요? 지금 장면이 나오죠. 저기 네. 노출된 장면이고요. 네. 그때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 다 모르고 비공개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시간이 늘 있거든요. 오늘도 저렇게 공개한 이후에 한 20분 정도 아하.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독대를 했기 때문에 추측컨대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항의의 표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취재가 됐다거나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4대강 사업,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2차 사업 계획이 실시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 녹조 및 다른 문제점이 생긴 거다라고 또 분석을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정한 채널A 국제부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순서에는 이유종 디지털 통합뉴스센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 시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낮 1시 반쯤 법원으로 이동해서 출석했는데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티셔츠 차림이었고요. 단지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 법정에서 엄마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랐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방금 전, 그러니까 5시 36분에 끝났다고 하니까 아하. 약 3시간 반 정도 동안 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이제 추후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정유라 319호. 최순실 씨 312호였는데 이제 같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속행 공판이 열렸기 때문에 오전에 10시 10분부터 받았었고 오전 서류 증거 조사만 진행됐기 때문에 모녀는 뭐 만나지도 않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동시간대에는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319회 2시부터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내지는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유라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원래는 3개였는데 입국하면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갖고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하나와 공무집행방해 이 2개만 적용되고 나머지 2개는 빠졌어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수수라든지 네. 외국환 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판사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줘서 네. 혹시나 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차원에서 좀 검찰이 보기에 좀 딱 떨어져 보이는 네. 혐의인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뇌물수수 저게 좀 큰 범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제일 핵심 지금 혐의. 영장 청구할 때 큰 네. 범죄 크게 넣고 그다음 작은 범죄 2개 넣었는데 네. 큰 범죄가 아니다. 네. 일단 작은 범죄는 맞다 할 때 있죠. 이게 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영장이 기각될 왜냐하면 판사들은 큰 범죄에 우선 네. 관심을 집중하니까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예 그 영장이 기각될 만한 그러니까 혐의가 좀 부인될 만한 혐의는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작은 범죄 2개를 넣어도 지금 검찰로서는 충분한 게 네. 지금 그 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중요하거든요. 네. 정유라 씨가 어차피 그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저 부분이 거의 소명이 되고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저걸 넣어가지고 네.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정유라 씨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했던 아주 일관된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추가된 똑같은 흐름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개명. 이름을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바꾼 그 이름조차도 어머니가 너 개명할 거다 했는데 나는 개명이 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덴마크로 간 것도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 궁금합니다. 개명. 솔직히 개명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개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네.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 네. 부모의 그 신청으로 되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개명도 많이 허락해 준 적이 있는데요. 5세나 한 8세 정도, 그러니까 사립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는 동의 없이 하는 경우 많은데, 정유라 씨가 개명할 때는 사실은 거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년일 가까운 때는요, 보통 동의를 갖다 받거든. 자기 이름이 벌써 18, 19 돼가지고 자기 이름이 먼저도 다 아는데, 개명이 먼저도 다 아는데, 네.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도 일어났는데 네. 개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겠죠. 그에 비하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런데 검찰 관계자가요, 이렇게 일관되게 모른다 하고 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유라의 화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정유라가 철부지 행세를 하는 듯 해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행 연습을 한 티가 팍팍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상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게 2가지 다 맞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가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면 철부지 행세가 맞고요. 네. 그게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니고 네. 만일에 저게 혐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꾸민 듯한 태도였으면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검찰의 어떤 시각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학교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기는 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민석 의원에게 이대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의원님, 정유라가 같은 전공도 내용이죠. 모른다는데. 예,
의원님 정유라가 전공도 모른다는데 네. 그런데 이제 4월 19일 다시 말해서 2015년이죠. 입학한 직후에 최 씨와 정유라가 같이 와서 모든 과에 있는 교수들을 만나고 갔는데 다 아시겠지만 참 화가 나네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같이 와서 교수들을 다 만나고 인사하고 갔는데 어떻게 전공을 모를 수가 있느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연기다. 이런 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로 오늘 안민석 의원이 저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상태를 본다면은 글쎄요, 진짜 몰랐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요, 자, 지금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송환을 했던 그 당시의 비행기 값, 뭐 이런 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정유라의 항공료가 256만 원, 법무부 호송팀이 또 5명이 같이 연행을 위해 따라갔었죠. 총 2,385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저희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범죄인도 청구를 한쪽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액수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네. 형사 절차에 관한 비용은 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그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그래요? 그 피고인이 법정에서 쓸데없는 증인 신청하고 무죄를 다투면서 이런 것만 나중에 그 일부 물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은 네 번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저희 뉴스탑10 팀이 3위로 선정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예. 나는 정말 저기를 축하한다. 제 고향에 그 법성국 굴비가게 대통령이 그렇지. 계셔가지고 내가 퇴임하고 예. 그 굴비집에서 매년 굴비를 보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가게 벽에 대통령 사진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 자, 길지균 차장, 이 오늘 예방 행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원래는 포함이 됐었다가 빠졌다가 반복이 됐다면서요? 예, 어저께 사실 하루 전에 이미 내일 총리의 일정이 이렇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모든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문자가 와서 논의 과정 중에 예방이 취소됐다. 네.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혼선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았다. 다양하게 얘기가 좀 오고 갔다. 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알려진 이유가 없나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는? 그래도 건강하시는 대통령님 단식 때 그때 제가 취재 기자였거든요. 그동안 좀 못 왔습니다. 정말로 잘 됐어요. 대통령이 잘 선택했어요. 정말 대통령께 감사해요. 좋은 분을 총리로 모시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기자 시절에 여기 와서 참 밥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매운탕을 좋아하셔가지고 잡수시다가 생선 한 토막을 떠가지고 당신 국에 있는 그걸 이렇게 떠서 주세요. 좀 잡수기 전해주시지. 축만 할 뿐인데요. 사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일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미화했다 이런 기사가 난 건 아니냐, 쓴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좀 네. 민감한 시기에 굳이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이런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 아마 마지막 순간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명확히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당시 청문회 상황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하는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뭐 좀 부정적인 것과는 별개로
저런 식으로 뭐 예방하겠다, 알겠다, 또 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네요. 저 길증윤 차장,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 사실 요즘 어제 보호 6개 개방하고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농수 모자라다고 지금 난리인데 4대강 얘기는 혹시 안 했나요? 지금 장면이 나오죠. 저기 네. 노출된 장면이고요. 네. 그때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 다 모르고 비공개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시간이 늘 있거든요. 오늘도 저렇게 공개한 이후에 한 20분 정도 아하.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독대를 했기 때문에 추측컨대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항의의 표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취재가 됐다거나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4대강 사업,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2차 사업 계획이 실시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 녹조 및 다른 문제점이 생긴 거다라고 또 분석을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정한 채널A 국제부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순서에는 이유종 디지털 통합뉴스센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 시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낮 1시 반쯤 법원으로 이동해서 출석했는데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티셔츠 차림이었고요. 단지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 법정에서 엄마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